자, 과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얘기입니까? 예, 우리 지난달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핫한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뭐 증권 시장이 막 들썩들썩했던 게 어떤 논문 한 편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게 그렇죠. 이제 초전도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연구진이 LK99라는 이제 상온상압의 초전도체를 만들었다 해서 논문이 이제 발표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었고요. 우리나라는 증시가 들썩들썩해서 우리나라만 좀 그랬습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논문 한 편이 왜 이렇게 증시를 들썩이게 하고 전 세계를 난리게 나게 했는지, 그래서 오늘 초전도체 뭔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네네. 뭐 보도에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저희도 잠깐 예. 설명도 듣긴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초전도체 이게 뭡니까? 예, 그래서 일단 초전도 네. 이게 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초전도라는 건 일정 이하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물질은 이제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하는데 대부분 그 우리 금속은 전기가 흐르죠. 네네. 근데 전기가 흐르는데 그게 100이 전기가 들어가면 100이 다 나오지 않고요. 예. 뭐 어떤 것들은 뭐 70만 나오고 30만 나오고 하는데 그게 전기 저항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기 저항이라는 게 보통 온도를 낮추면 전기 예. 저항이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전기 저항을 온도를 한만 낮춰도 전기 저항이 0이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초전도체는 일정 온도 이하 되면 갑자기 전기 저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도체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의 온도를 보통 인계 온도라고 하거나 전위 온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발견된 초전도체의 인계 온도는 4.19K 켈빈 온도. 우리 옛날에 온도 한번 봤는데 여기 네. 우리 섭씨 온도로 하면 영하 268.9도씨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초전도체가 이렇게 전기 저항이 0만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이 대부분의 자석 우리 금속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초전도체는 그 모든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석끼리는 밀어내지 않습니까? N극끼리 같은 밀어내지 극끼리,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라 N극이든 S극이 상관없이 모든 자기장을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영상 같은 데 한 번씩 보면 연기 살 나는 데서 어떤 자석 같은 거 위에 어떤 금속들이 둥둥둥 떠가지고 네. 뱅글뱅글 도는 거. 맞아요. 그 위에 도는 물질이 초전도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걸 완전 도초라고 얘기하는데 마이스너 효과가 없으면 그 초전도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는 일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이스너 효과를 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석 위에 금속이 이제 둥둥 떠 있는데 그게 마이스너 효과. 예, 볼펜 같은 걸로 통 돌리면 애들이 뱅뱅뱅뱅 네. 돌면서 뜨는 영상. 그러니까 뭐 어떤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아닙니다. 들어가지 않은 예, 상태인데도 계속 돌고 있는 거. 밑에가 그 자석에서 자기장이 올라오는데 예. 그걸 얘가 밀어내니까 공중에 둥둥둥 떠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초전도체 발견했을 때 온도가 영하 268.9도, 그러니까 267도예요. 네. 이게 참 만들기 힘든 조건인데 이 누가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예, 근데 발견된 건 꽤 오래됐습니다. 1911년도에 예. 됐고요. 네덜란드의 과학자 카메린 오네스라는 양반이 그 액체 헬륨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때 냉동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냉동기로 액체 헬륨을 계속 온도를 낮추니까 고체가 됐겠죠. 예. 어떤 액체도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가 되니까 그 낮은 온도에서 고체가 된 헬륨을 이걸 갖다가 이제 전기 저항을 죄송합니다. 액체 헬륨이 아니라 수은을 예. 수은이 우리가 보통 상온에서는 액체인데요. 이걸 갖다가 온도를 계속 낮추니까 이렇게 갑자기 고체가 되고 이제 고체가 됐으니까 전기 저항을 실험한 거죠. 네네. 이걸 계속 온도를 낮추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기 저항이 없어져 버린 거죠. 수온에서. 그래서 약간은 이게 초전도체를 발견하려고 발견한 게 실험은 아니고. 아니고요. 액체 헬륨으로 실험하다가 얻어 걸린 거죠. 하여튼 그러니까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더 낮춰볼까? 그죠. 재밌는데? 뭐 이러다가. 그때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는 시대니까 네. 그치, 이거 뭐 사고의 1911년도. 위험성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실험이죠. 굉장히 위험하군요.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물질로도 해봤겠죠. 네. 그러니까 납 같은 경우에는 이 인계 온도가 7K, 이제 영하 266도 뭐 예. 이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1941년도에 획기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지라 나이오뷸이라는 물질로 실험을 했더니 인계 온도가 16K.
그래서 4K에서 7K에서 16K. 근데 16K 해도 257도 영하 257도 정도 예. 되는데요. 뭐 하여튼 이랬고요. 근데 이게 원리는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또 미국의 1957년도에 미국 일리노이대 교수들이 버덴, 쿠퍼, 슈리퍼라는 교수 3명이서 이걸 갖다 양자역학적으로 이제 그 이론을 추출해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 노벨상 받았고요. 그래서 버덴, 쿠퍼, 슈리퍼에서 BCS 첫자 따서 BCS 이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된 제일 높은 전이 온도는 225K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론은 맞지 않죠. 네. 그래서 1986년도에 베드노르츠하고 밀러라는 학자들이 세라믹 물질, 금속이 아닌 세라믹 물질에서 고온 초도 온도체를 발견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의 그 온도가 이제 전이 온도가 35K. 우리 이론적으로 25K라 그랬는데 네, 네. 10도를 뛰어넘은 35K를 발견했고요. 세라믹의 조성을 바꿔 가지고 진짜 초고온 초온도체를 만들었는데 133K. 영하 140도입니다. 아 그래도 영하 100도 정도로 그냥 확 앞서거네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예. 그러면 노벨 물리학상 받는 거예요? 그죠? 아 아니. 그렇구나. 사실 이제 영하 268.9에서 마이너스 140까지는 거의 이제 뭐 100 가까이 이렇게 된 건데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고온 초전도체라 해도 사실은 되게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높은 온도에서의 초전도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 전 세계 학자들이 하긴 했는데요. 독일의 이제 막스 플랑크라는 기초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예. 란탄 하이드리드라는 물질로 네. 이제 그 이런 걸 찾아냈는데 영하 23도, 영하 23도에서 초온도체 성질을 가지는 이제 란탄 하이드리드가 있다 예, 를 발견했고요. 근데 이때 조건이 이제 압력이 되게 높습니다. 압력은 얼마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압력이 167만 기압.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해저 16,000m에서 받는 압력이랍니다. 뭐 상용화하기에는 진짜 어려운 조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게 2020년도에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의 디아스라는 교수의 연구팀에서 탄소 질화수소 화합물을 이용을 해서 288K. 예예. 그 우리 상온으로 그 섭씨로 하면 15도 정도 네. 되거든요. 상압에서 15도씨의 초온도체가 구현됐다 그래가지고 네이처지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1년도에 또 이 대학에서 이트륨 수소화물로 262K 이건 영하 11도 K인데요. 네. 11도 정도 되는데요.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 논문 두 개가 다 재현성이 없다고 올해 그 앞에 논문은 작년에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올해 취소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해보니까 그거 안 되는데 예. 이거는군요. 그래서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전 세계 연구소에서 이런 거 하면 재현 실험들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연구진이 예. 상온에서 초전도체 예, 상온상 그러니까 지금 상온이라면은 이게 보통 한 20도, 예, 뭐 18도 정도 18도. 전후에서 이때 초전도체가 나타났다. 예. 우리 물질을 발견했다. 예,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고려대의 한 예. 연구실에서 LK99라는 이제 물질이 이제 상온 상압 환경 완전히 그냥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초전도 성질이 구현되었다는 논문을 아카이브라는 웹사이트에다가 게재를 합니다. 네. 이 아카이브는 우리 보통 논문은 학술지는 그 심사를 받거든요. 네. 동료들한테 평가도 받고 전문위원들한테 평가도 받고 하는데 아카이브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냥 올리는 자유로운 웹사이트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논문이 올라갔는데 이 LK99의 L은 이석훈이라는 연구자 그리고 K는 김지훈이라는 연구자, 척자를 따서 네네. 연구자 그 발견자의 LK를 따고요. 그다음 뒤에 99는 99년도에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발견된 거를 그 20년 동안 계속 조성을 바꿔가면서 1000번을 실험을 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상온에서 초전도 성질을 가지는데 이 상온이라는 조건도 1기압에서 126도까지도 괜찮더라. 엄청난 거거든요. 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조법도 간단하다. 뭐 구리와 납을 3일 동안 구워서 화학적 처리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거죠. 네. 아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무슨 다른 연구 뭐 다른 나라에서 검증을 했는데 아이들아 뭐 하기도 예.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정확한 검증은 끝난 게 아닌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가 있겠지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6도까지 그
초전도체 성질이 되면 엄청난 건데요. 네. 이게 그 초전도체가 우리 지구인의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캐나다의 핵융합 과학자 앤드루 코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LK99가 진짜 완전히 상용화가 된다면 경제적 효과가 4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조 원의 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치가 굉장히 높으니까 일단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 그 앞에 제가 디아스 연구팀의 논문이 다 취소가 됐다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게재된 논문이 취소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 아니야?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구의 미래를 바꾼다 하는데 뭐 지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데 이렇게 날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초전도체 전기 저항 없다고 했지 예.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전기를 보내면 전기 네. 저항 때문에 전력 손실이 많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송배전 이거 하면서 1년 동안 그 손실되는 이제 그 전기가 3.5% 정도 되는데요. 돈으로 하면 2조 7천억 어이구. 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초전도체로 다 바꾸면 전기 손실이 완전히 없으니까 그 이런 손실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많이 벌려면 구리선은 굵은 걸 쓰지 않습니까? 예, 예. 초전도체는 이게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가는 선으로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인프라 비용도 줄고 그것도 지금 우리 뭐 손실도 없고요. 송전탑 이렇게 막 고압선 굉장히 클 필요도 네. 없습니다. 예. 그게 클 필요가 없고 예, 그냥 클 필요 가늘게 없습니다. 그냥 촥. 예. 아. 네. 그다음에 뭐요? 이게 우리가 그 송전하면은 옆에 전파 나오고 막 이런다고 하죠. 그렇죠. 네네네. 그게 없겠네. 다 전기 저항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것도 없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요즘에 2차 전지 뭐 ESS 네.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 효율 1% 높이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네. 초전도체 쓰면 효율이 거의 100%로 다 바뀝니다. 예. 그렇겠네. 그죠. 거기다가 지금 그 자기 부상 열차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이게 저온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 상온 이니까, 초전도 되면은 예. 그 자기 부상 열차 금방 상용화 되고요. 그럼 에너지가 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는 들어가는데 거의 그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서울 부산 20분 만에 갈 수 있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검증을 막 한다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검증해갖고 사실이면 진짜 좋겠네. 그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좋고 우리나라면 더 좋죠. 아, 더 우리나라 네, 부산이 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검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되자마자 7월 달에 하고 8월 초까지는 이게 치료를 제조하지 않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우호적인 반응들이 좀 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션을 했던 이제 미국의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는 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왔고요. 오. 근데 그 이후로 미국이나 중국에서 또 시뮬레이션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시료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제품이 네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중국, 인도, 영국 또 뭐 독일 이런데 각종 연구소에서 했는데 일단은 외국의 연구소에서 발표한 결과는 초전도체 아니다. 그 심지어 전기 저항이 0도 아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너 효과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예. 또 우리나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초전도 저온 학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학회에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거 우리가 단체로 검증해 보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4개 대학이 검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포항공대, 한양대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교도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서 했는데 역시 결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시료를 만들 때 시료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거 했던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는 우리 시료는 다르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시료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치. 근데 네. 이게 자기들이 지금 논문 게재건이 있어서 논문 게재가 되면 그다음 시료 제공하겠다 지금 약간 입장을 그렇게 예. 밝히고 있고요. 야, 그러면 요 중간에서 야,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판단을 이거를 감아라 막 이러고 있겠네요. 그죠? 아, 근데 그런 것들은 예,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학이다.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 특임위원이었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8,230